9월 초의 하락으로 코스피의 2,500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했고 코스닥도 7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상승한 이후에 만기일 오늘 외국인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모습,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 선물은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 혼조 양상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는지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영풍이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38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20.68% 급등하면서 67만 1천 원대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 오늘부터 공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 제시를 했는데 오늘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공개 매수가를 뛰어넘어서는 고려아연의 주가 급등 나오고 있고 영풍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하면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트론이 오늘장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 GPCR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 회사의 연구진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의 상한가입니다. 대양금속이 20%, GS글로벌이 17%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의 움직임도 오늘장에 급등세 펼쳐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네, 고려아연은 오늘장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영풍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영풍재지가 덩달아 9%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내화가 16.8%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엔진이 8.77%, 조선주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서키트, PCB주가 8.5%, 대구백화점이 7.8%의 큰 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특별한 악재가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요. 성한 머티리얼즈가 16%의 급락, 한양증권 또 우선주까지 5% 하락, 신풍과 아센디오가 4에서 5%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유유제약 2우선주비, 금호석유, 연 이틀 하락세가 눈에 띄네요. 화학주 가운데 금호석유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능기업 2우선주비, 전진건설로봇, 유한양행 우선주까지 3%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짚어주시죠. 어떤 걸 볼까요? 네, 일단은 상승 종목 중에 어제 이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방송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또 엄청난 양극재 또 수주 공시가 있었죠. 약 1조 8천억 정도의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제 일제히 다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최초에는 이제 열폭주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이 열폭주에 대한 관심도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더니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이제 또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로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해리스가 또 트럼프를 토론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또 나타내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호재성 이슈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수주 공시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가 양극재 수주 공시 이슈가 있고 나서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보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화해줘야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앞선 구간에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좋은 수주 공시,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25만 원 이상으로는 탄력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1조 8천억 정도의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량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25만 원 구간을 소화하기까지는 벽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을 소화하려면 또 여러 이 추가적인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최근에 저가 매수가 되셨던 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하고 이 구간 이상의 돌파력을 보여주어야 추가적으로 이제 20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 만약에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25만 원에서 24만 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다른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탄력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 매물대에 그대로 부딪혀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전지는 항상 이 매물대를 잘 보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3포인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2차전지를 사실 거다. 양극재 종목을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포스코홀딩스를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양극재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물 구간을 항상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참 어제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제 잠깐 반등 그리고 오늘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이슈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 대한 우려가 너무도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CEO니까 좋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FOMC 이슈나 혹은 이제 뭐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와 주어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또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반등은 단순 이제 이 젠슨항 CEO의 발언 으로 인한 단발성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물량 받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반등폭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반도체 반등은 젠슨항 CEO의 어떤 이제 확신을 주는 그런 발언으로 인한 단발성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지속성을 보여주려면 추석 이후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호재가 나왔었던 대형주들 포스코 퓨처엠의 1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 그리고 TSMC 외에도 엔비디아가 더 거래처가 필요하다 이런 거래처 다각화 발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등도 있었는데요. 오늘 두 종목의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계속해서 매물대에 두드려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양극재주 가운데서도 밸류업 모멘텀을 함께 안고 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더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요. 삼성전자는 9월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어나가자라면서 그보다도 SK 하이닉스 쪽을 좀 더 흐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영풍정밀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12,180원 기록하고 있죠. MBK 파트너스에서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으로 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선까지 아직 상한가로 도달을 했지만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풍정밀의 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HL사이언스가 21.7%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16,0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인, 코이즈,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종목들이 20% 내외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또 띠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정바이오, 코로나 확산 수혜주인데요. 14%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CL앱이 13%, 노건 CNI, 앞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모니터랩이 11%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 2,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됐었고요. 어제 나온 재료가 간암 치료제 중국 특허 등록 소식이었는데요. 이 간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출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각국의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점 기대를 받고 있고요. 모니터랩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모니터랩, 센즈랩, 또 한컴위드 같은 보안주들이 강세를 띄었는데요. 오늘 재료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빅테크 쪽에서 AI 쪽에 이 사이버 보안 기술, 특히 그 성범죄 관련한 것을 막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보안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습니다. 4,955원 모니터램 주가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제닉이 마스크팩 모멘텀으로 그동안 크게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장 12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고요.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FN가이드가 6.7%, 밸류업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주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어제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던 엔젤 로보틱스가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6%, 또 어제 강했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5%의 하락이고요. 위메이드맥스도 5%, 클리노믹스가 5%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모두투어, 한국 유니온제약, 네온테크, 퀀타매트릭스까지 4%대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오늘도 비만 치료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샤페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또 이제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목표가 3,500원까지 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흐름이 또 비만 치료제가 거의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또 이제 인벤티지 랩까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22,000원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당장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주도주들이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10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추석 이후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후보주 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도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펩트론도 최근에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펩트론도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뭐 샤페론, 그 다음에 뭐 블루엠텍, 대봉에르스 모두 다 너무나도 좀 신고가의 영역에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화요일 당시에 제가 이제 인벤티지랩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인벤티지랩이 정말 뭐 마지막이 되겠다. 여기에서 더 이상 비만 치료제는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추천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조금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고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대부분 아는 종목들이 다 거의 상승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군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저가에서 지금 물량을 또 밀어넣는 종목군들이 한두 종목씩 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아마 또 추석 연휴에 비만 치료제가 연속적으로 또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만 치료제를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미 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신고가 영역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을 아직까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추석 이후가 되어야 조금 더 윤곽이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종목도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시장의 관심은 비만 치료제에 머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후발주자로 움직였던 인벤티지랩과 페트론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과연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서 추석 이후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또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시장 흐름 좀 더 체크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